자, 오늘은 이제 RC 공부법에 대해서 제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직접 풀었던 책으로 예시를 보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 거고, 이건 제가 저작권 때문에 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틀린 문제에 대해서 틀린 거에 대한 이유, 맞으면 맞은 거에 대한 이유, 그리고 추가적인 표현들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근데 이거는 아마 다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부분이죠. 저는 주로 영경사전을 많이 사용을 해서 만약에 틀렸으면 틀린 거에 대한 예문을 찾아봅니다. all 뒤에는 복수가 와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문들을 가장 간결한 거를 몇 개를 찾아서 적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each 뒤에는 단수가 와야 되니까 단수가 오는 것을 적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이렇게 구분을 해요. 틀린 거는 파란색, 원래 정답이 돼야 될 것은 빨간색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문을 적을 때도 저는 이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적었어요. 예를 들면 each answer is, each는 단수다 라는 건데, 이거는 each 다음에 단수인데 each of 다음에 또 복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특별한 경우 이런 게 문제로 또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좀 예측하면서 예문을 적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공부를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파트 5를 적고 뭐 한 권 정도 풀었다, 그리고 다시 복습을 할 때 이걸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틀렸고 이것 때문에 틀렸고 이것 때문에 맞았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눈으로 보는 게 머리에 잘 안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냥 눈으로 읽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좀 말하기도 해보고 하니까 독서실에서 좀 말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제일 핵심인 거는 each 다음에 단수가 와야 된다잖아요. all 뒤에는 복수가 와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만 저는 위에다 따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단수 뒤에 복수,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나중에 여러 번 봐야지 라고 해서 적은 게 아니라 그냥 복습 한번 할 때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게 뭐였지? each 단수 all 복수였지 라고 하면서 그냥 이걸 적으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럼 다음에 한 3회독 정도 할 때는 이거를 적으면서 조금 더 핵심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문제를 풀 때 저는 처음부터 약간이라도 헷갈리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볼 때는 이런 거부터 먼저 봐요. 이렇게 완전히 맞은 거는 나중에 보고, 약간이라도 헷갈렸던 거는 당연히 틀린 거 먼저 봤겠죠. 이게 볼 때 연어가 될 만한 거는 항상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찾아봤습니다. assess to, after that,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숫자 앞에 오는 부사, 이런 표현들은 한번 보는 것 자체로 다른 곳에서 또 사용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모르는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다른 색깔 주홍색으로 하고, 그래서 이거는 정답에 대한 근거. 그리고 연어는 반드시 챙겨 가셔야 됩니다. barely visible 이런 거에 대한 동의어도 같이 줬고요. 그리고 보시면 제가 이게 only just라고 동의어를 옆에다 적었는데, 이것도 옆에 동의어 적었잖아요. 동의어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간단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옆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습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만약에 여기다 한글로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적으면 이게 나중에 이렇게 볼 때 이게 와서 쓱 보잖아요. 그 한글만 보여요. 이게 정확하게. 이게 왜냐면 내가 익숙한 단어니까, 내가 익숙한 언어기 때문에 그것만 자꾸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영경사전 활용해서 적어놓고, 이것도 기억 안 나고 이것도 기억 안 나면 어떡하지? 그때 해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유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었고요. 그 초록색은 그냥 내가 여기서 헷갈렸던 단어가 있으면 적었던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파란색을 여기서 보면 제가 틀린 오답 천지에 대한 예문 이런 식으로 적었고요. 그리고 이제 빨강색은 맞은 거에 대해서 연어다. 그리고 아까 했지만 다시 세 번째 복습할 때 한 거죠. 이거는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 이거 하나 내가 무조건 알아야 된다 라고 해서 위에다가 이걸 적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파트 6입니다. 파트 6은 파트 5랑
그 흐름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법도 나오고 이 흐름을 전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접속 부사 문제가 제법 어렵게 나옵니다. 이런 접속 부사 문제는 당연히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앞뒤의 근거를 이제 형광펜을 친다 이런 것도 공부를 하실 건데, 이 공부할 때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틀린 오답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해요. 특히 접속 부사가 더. 왜냐면 이게 해서 읽어보면 결과적으로 이거 진짜 어이없 이걸 왜 틀렸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접속 부사가 항상. 근데 틀린 걸 왜 틀렸나를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furthermore도 어떤 거 다음이잖아요. as a result도 어떤 거 다음에 대한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원인과 결과가 있지만 얘는 없는 거거든요. 얘는 플러스로 추가하는 거고 얘는 원인과 결과니까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관념이랄까? 그런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렸던 거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다른 예문으로 반드시 확인을 하는 습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제가 한 문장 적어놨지만 실제로는 되게 많이 봤겠죠. 이거를 한 4-5개 보고 그 중에서 가장 토익스러운 걸 뽑아서 적어놓은 겁니다. 이건 또 정답에 대한 거고요. 자, 다음은 이제 파트 7입니다. 파트 7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모르는 거 주황색으로 적고, 그 다음에 정답 근거 적고, 오답 근거도 적는데요. 파트 7도 의외로 우리 LC 할 때 그 유사 발음이라고 하죠. 비슷한 단어나 그거랑 뜻이, 의미나 이런 게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오답 선지로 많이 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제가 historical home이라고 틀렸는데 7 할 때도 내가 어떤 걸 오답, 대체 뭘 보고 이걸 찍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파트 7은 이렇게 길면 길어질수록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 거지? 라고 완전히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답할 때도 이걸 어떤 과정으로 내가 골랐는지 아예 생각도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오답을 할 때 꼭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아, 내가 여기에 이 히스토리컬 빌딩이라는 단어가 있네. 그러니까 전체를 안 보고 그냥 이거 보고 내가 무의식 중에 이걸 골랐나 보다. 그리고 첫 번째 문제니까 대충 이 위에 있겠거니 하고 더 확신을 갖고 오답으로 찍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오답 공부를 할 때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단어들에 제가 따로 밑줄을 치고 문장 전체 쳤잖아요. decline이 떨어진다. 이거는 저는 관심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아는 거고요. 이게 이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가를 자꾸 봐야 돼요. 특히 이걸 제가 여기다 밑줄 쳐놓은 건 뒤에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다라는 걸 제가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적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pass, 넘기단가? 이 단어 알잖아요. 근데 pass 다음에 away가 붙어있단 말이죠. pass away는 뭘까 하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게 사람이 작고하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새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파트 7에서 단어 제가 모르는 거에 대한 거를 할 때는 익숙하지 않는 거를 다 모른다고 치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을 한글로 아냐 모르냐가 아니라 이거를 이 문장에서 썼을 때 내가 익숙한지 안 한지에 대한 거를 적는 겁니다. 그 지금 보면 decline, pass 얼핏 들어보면 쉬운 단어 같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문제집 풀었을 때가 이제 900 한 후반대에 됐을 때였어요. 970점 이상 맞고 나서 풀었던 문제집인데 그래도 이런 걸 보면 여기서 내가 조금 익숙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또는 반복 주기가 지났거나 그래서 그 주기를 지키면서도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걸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적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중지문 가볼게요. 다중지문 보면 제가 5문제가 있잖아요. 3개 틀렸습니다. 이런 거는 아예 이거 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나마 조금 쉽다고 생각되는 문제 지금 맞췄고. 그러니까 파트 7 할 때는 예를 들면 이거 하나를 틀렸거나 그런 거는 뭐 하나만 해도 상관없는데 5개짜리 지문에서 2개나 특히 3개 이상 틀렸다 그러면 이거 3개만 다시 푸는 게 아니라 세트로 다시 푸셔야 됩니다. LC랑 마찬가지예요.
LC도 3개 있으면 하나 틀리면 제가 전체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RC도 이렇게 3개 이상 틀리면 그냥 전체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거 맞았는데도 이거에 대한 거를 정답 근거를 제가 찾아서 공부를 했죠. 그리고 파트 7에서 공부할 때 중요한 게 사실은 이 문제보다는 지문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문을 볼 때는 문제를 예측하면서 읽어야 돼요. 지금 첫 번째가 purpose, 목적을 하는 거니까 물론 시험 처음 볼 때 이거 먼저 보게 돼요, 자꾸. 왜냐하면 내가 불안하거든요. 내가 당장 풀어야 될 게 이건데 이걸 안 보고 이거부터 본다 그러면 왠지 찝찝하고 불안합니다. 근데 이걸 조금 연습을 하시면 여기 나오는 게 뻔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걸 먼저 볼게요. 이 지문을 볼 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추가적인 버젯 할당해줘 나한테, 우리한테. 돈 달란 소리예요, 지금 이게. 그럼 저는 저뿐만 아니라 무슨 모든 이제 조금 토익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거를 보면서 문제를 안 봐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다. 돈 더 달라는 거 물어보겠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문을 처음 볼 때 예측하는 연습을 같이 하시는 게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꼭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위에다가 간단하게 추가로 복습할 때 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러한 뜻이 비슷한 걸로 패러프레이징 되었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짚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중 지문에서 이거는 제가 다 맞은 거예요. 보시면 다 맞았죠. 제가 지금 손으로 들고 하고 있어서 좀 어지러울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 맞은 건 어떻게 처리하느냐? 맞은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헷갈리는 거는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보고 이거는 내가 맞았지만 약간이라도 내가 확신이 없었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근거를 이렇게 찾아서 공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파트 7 다중지문 할 때 또 팁 같은 건데요. 다중지문은 연계형 문제가 2개 정도 출제가 되고 그리고 첫 번째에서도 출제됩니다. 첫 번째에서도 연계가 출제되는 경우 있어요. 드물긴 하지만.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저는 여기를 표시를 해요. 이렇게. 이거 연계다. 그럼 얘가 연계였으면 남은 이게 풀 때 이렇게 풀잖아요. 그럼 얘가 연계였다? 얘가 아니고 얘도 아니야? 그럼 얘는 무조건 연계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볼 때 이게 그럼 하나 연계인 거 알고 이거 2개 연계인 거 알면 장점이 뭐냐면 이거를 보고 제가 여기 가서 봤는데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얘네가 오답 선지를 내놔요. 얍삽하게. 그래서 이게 연계라는 걸 알면 그 오답에 안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연계인데 이상하다. 이것만 보고 분명 푸는 게 아닐 텐데. 그래서 넘어가서 보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이 오답으로 빠질 확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되게 단순한 스킬이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한 번 더 짚어봤고요. 자, 이것으로 책 소개는 아니고 책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추천하는 방식을 설명드렸고 다음에는 또 LC랑 다른 공부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